왕실 결혼식이 오로지 사적인 행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와 기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공손한 의식이었죠. 그러나 역사책에 따르면 이러한 결혼식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랑과는 관련이 없었고 왕족 부부들은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은 곁으로 신인년 여행을 출연했습니다. 낚시는 상상할 수 있듯이 어떤 결혼식은 최악의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역사상 최악이었던 몇몇 왕실 결혼 첫날 밤을 나열했습니다. 나크르 사이러스 요턴 스르테지어 표트르 3세 결혼 첫날 우여곡절 영상을 시작합니다. 이턴 스르테지어 레시어 표트르 3세의 결혼식을 헐진 행세였습니다. 독일을 얻은 신부는 불쾌한 레세르 후계자와 결혼하기 위해 왔으며 그녀의 아름다움, 우아함, 그리고 레시아 삶의 적응으로 모든 참석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네더바이스리 잼스였은 그녀의 스파츠버리였는데 원하면 그녀는 이네코스를 믿지 않아 싶습니다. 여커스케르고 술꾼이며 남봉꾼이고 뭘가 나쁘다고 여겼습니다. 캐서린은 첫날 밤에 새로운 남편을 몇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피터는 마침내 술에 취해 나타나 그녀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 후 밤들은 무서웠습니다. 18살인 피터는 아내의 아름다움에 무감각했고 작은 나무 군인들, 미니어처 대포, 요새 모형으로 놀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낮 동안에 이 장난감들은 침대 아래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부부가 잠자리에 들 때 침실 문이 닫히고 재미가 시작되었습니다. 캐서린 옆에 누운 채 놀 시간에 되면 피터의 눈이 반짝였고 이는 때때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곤 했습니다. 카스티아의 왕 헨리 4세는 스페인을 통일한 아라곤의 페르디난드와 함께 왕비가 된 이사벨라의 오빠였다. 그 왕은 친절하고 온화했지만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헨리는 일종의 거대증, 즉 거인증을 앓고 있었다. 그의 손과 발은 너무 컸다. 그의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컸고 굵은 특징들이 있었으며 키도 매우 컸다. 한마디로 그는 신체적 결함에 시달리며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서도 두려움을 주는 거인이었고 대중의 시선을 피해 있을 때만 행복했다. 평생 동안 그는 이복 형제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다. 헨리는 처음 결혼했을 때 15세였으며 나바르의 블랑카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13년 동안 함께 지냈지만 후계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결혼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헨리의 두 번째 결혼이 마련되었다. 그의 새로운 아내는 또 다른 이베리아 공주인 포르투갈의 조안이었다. 조안은 16살이었고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다른 유럽 공주들처럼 그녀는 오직 그녀의 오빠 알폰소 5세 왕과의 동맹을 맺기 위한 협상 수단에 불과했다. 흥미롭게도 결혼 전에 왕은 첫날 밤을 공개적으로 치르도록 하는 법을 폐지했는데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견했을 것이다. 서리웨터인 부이찬도 월본여인 노어서스 링기스틴 책파데 핵심다. 의사들은 맨손으로 헨리 4세를 자위시켜야 했습니다. 결과는 인공수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묽고 불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생산한 정자를 조안에게 넣기 위해 얇은 황금 튜브가 삽입되었습니다. 목표는 조안이 남편의 정자를 받는 것이었으나 조안은 그러지 못했다고 절차를 위해 카스티아로 여행 온 독일 의사가 말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인공수정 시도였다. 근데 헨리의 문제들은 그의 왕국을 비유하는 잔인한 별명을 낳기에 충분했다. 헨리는 무능력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조안과의 결혼 첫날 밤은 끔찍했다. 영국 왕실은 불행한 결혼의 온상입니다. 찰스 2세는 56명의 사생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7세는 매춘구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찰스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한 결혼은 첫날 밤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카롤리나 브런즈윅과 조지 4세 군왕의 결혼입니다. 그 당시에 웨일스 왕자는 아내와의 결혼을 완강히 거부했고 의회가 그의 빚을 갚겠다고 동의했을 때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빚은 아편과 매춘에 찌든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종들은 그에게 사촌인 카롤리나 브런즈윅과 결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부모님의 공국에서 지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 초상화에서만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식 사흘 전에 만났고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조지는 궁전의 다른 쪽 끝으로 가서
코냑 한 잔으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카롤리나는 그녀의 미래 남편이 초상화보다 더 뚱뚱하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혼식은 1795년 4월 8일에 열렸다. 조지는 2명의 증인에게 자신의 의지에 반해 결혼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에 따르면 그는 의식 중에 2번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서약을 할 때 애인 중 1명을 바라봤다고 전해지며 그 대주교가 결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 애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그들은 끔찍한 첫밤을 보냈습니다. 신랑은 술에 취해 밤새 난로 옆에서 몸을 녹였고 신부는 침대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당시 신문들은 신랑 신부 사이에 성관계가 3번밖에 없었고 그중 하나가 샬럿 오거스타 공주를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후 조지는 새로운 후계자를 낳기 위해서라도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해 동안 성은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왕 페르디난도 7세와 결혼식 밤에 마리아 요셉 아말리아 드 사지오냐가 경험한 것과 같은 수많은 당황스럽고 트라우마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페르디난드 7세의 3번째 결혼은 마리아 조세프 아말리아와의 결혼이었는데 그녀는 스페인 왕과 공식적으로 결합된 1819년에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소녀는 수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육체 관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군주는 성적인 불같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왕조의 지속성을 보장할 남자아이를 낳는 것에 집착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첫날 밤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혼하여 왕과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 공주는 신부와 15분을 보내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곤 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왕의 처형인 마리아 테레사 드 브라간자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했는데 그녀는 페르디난드의 전 아내인 이사벨 드 브라간자의 자매였기 때문이다. 공주가 없는 상황에서 그 역할은 시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시녀가 맡게 되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이 침대에서 남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그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한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겁에 질린 16살 소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뚱뚱하고 늙고 아마도 꽤 음란하다고 보고 도망치려고 했고 그녀는 스페인어를 모르고 그는 독일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소통은 불가능했습니다. 페르디난도 7세는 격분하였고 그의 처형과 가장 나이 많은 들러리를 불러서 신부에게 즉시 지시하도록 하였다. 2 여인의 젊은 여자와 짧은 대화 후에 왕은 그의 방으로 돌아와 아무 저항 없이 결혼을 완성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마리아 호세파 아말리아의 두려움은 너무 컸고 페르난도가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그녀는 참을 수 없어서 배변과 배뇨를 하고 말았다. 화가 난 왕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몸을 닦고 나서 다시 아내를 여드레 동안 건드리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왕비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상태로 10년 후에 사망했다.